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은 어차피 원형고리 뭐 이런 거니까 얘가 접근할 때 예를 들면은 흐를 수 있는 전류 방향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든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든가 두 가지 방향이죠. 도대체 그러면은 코일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느냐는 거야. 이것을 결정하는 그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렌츠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나 보죠. 정리를 했나 보죠. 어쨌거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자계 유도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데 자석의 운동을 어떻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방해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자석이 있어요. 예. NS극, N극이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있습니다. 예, 코일이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 N극이 접근을 하면 요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진짜 또 중요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냐면 이 코일이 뭐가 돼요? 진짜 중요해요.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코일에 사실 여러분들 전류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이제 이 단원을 배워야 되는데, 어쨌거나 전류에, 그러니까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겨요. 즉 자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만 알아야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도 뭐가 된다? 코일도 자석이 된다. 코일도 자석이 된다. 어떻게 자석이 되느냐? N극이 접근을 하잖아요. N극이 접근하는 거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밀어내야 되잖아. 밀어내려면 얘가 어떤 자석이 돼야 되냐면 막대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석이요?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N극이 돼야 돼요. N극, S극, NS극. 그래야만 얘가 접근하는 걸 어떻게 한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면서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다시 한번. 코일에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이 어때요? 위쪽이 N극인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류가 흐름과 동시에 그 전선은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 즉 자기장을 띠게 된다라는 건데, 자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S극이 접근한다면, 아니면 N극이 오히려 지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코일은 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된다?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 그랬죠. 어떤 자석이 돼야 돼요? 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자석이 돼야 돼요? 얘를 당겨야 되겠잖아요. 당기는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면 얘가 지금 밀려나니까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얘가 S극이 돼야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석을 넣을 때 하고 뺄 때 어때요? 이 자석의 이 NS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자석이, 다시 한번 정리. N극이 접근할 때에는 이거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이 N극인 자석이 된다. N극이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S극이 되는 자석이 된다. 이제 좀 응용이 되실까요? 예를 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S극이 접근한다고 하면, S극이 접근된다고 하면은 코일은 어떤 형태의 자석이 돼야 될까요?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석이 되는데 이게 어떤 자석이 돼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도 뭐가 된다고요?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학을 할 때 배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전류의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오른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자석이 돼서 방해한다는 건 알았는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고요? 오른손이 결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한번 요 모양대로 해주세요. 요 모양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바로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이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진짜. 자, 자석이 되는데 어떤 자석이 되느냐? 이런 자석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요 엄지가 뭐라고요? 여기가 N극이에요. NS극인 자석이 되는데 코일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전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있죠?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자석이 어떻게 된다? 위쪽에 엄지가 N극을 가리키는 요 자석이 되면서 전류 방향은 어때? 빙글빙글 도는데 요 방향으로 여러분도 손들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러니까 감기는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응용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N극이 접근을 하면 이 N이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된다고요? 코일이 자석이 되는데 위쪽이 뭐라고요? 위쪽이 N극이 된다 그랬죠. 그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아보세요. 오른손을요. 쫙 감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N극이 이번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N극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 코일이 자석이 되는데 당겨주려고 하니까 여기가 S극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엄지를 어떻게 해요? 엄지를 뒤집어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엄지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그렇게 딱 대면 이게 어떻게 감겨? 이렇게 감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감기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감기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감기겠죠. 이렇게 감기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요. 다시 한번 연습. 자, N극이 접근해요. 접근하면 원형골이라고 해보죠. M근이 접근하면 이게 뭐가 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자석이 되는데 어떤 자석이? N극에 접근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위쪽이 무슨 극? 그렇죠. N극, S극인 이런 자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코일에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여기를 엄지를 가리켜 보시고 오른손을 하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어때요? 요 방향이죠. 요런 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